자, 문제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단 번호 모양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무인기 사업 목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6줄이 있을 거예요. 6줄. 그 6줄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메모장에 살펴보면은 가 해가지고 여기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요. 이렇게 여러 칸 띄어서 여기에 A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 위에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거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지능형 이렇게 되고 여긴 또 이제 나 해서 뭐 지능형에 여기는 이제 충돌이네. 충돌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나 해가지고 스마트 무인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A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총 사업비 여기는 뭐 B 해가지고 사업기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요것이 우리는 문단 번호라 그래. 문단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문제 1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기 1, 2 아니면 여기에 뭐 가, 나, 다, 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여기는 가나다라 하고 그럼 밑에는 뭐가 되죠? 당연히 2 해가지고 이제 문제 내용이 나올 테고 여기는 또 가, 나, 다, 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이제 3하고 나가고 이렇게. 이거 이제 큰 번호가 있고 큰 번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번호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문단 번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그 전에 많이 틀리는 부분이 또 여기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글자를 이거를 못 찾으니까 이제 요렇게만 쓰죠. 요렇게. 그리고 얘를 꾸미죠. 몇 포인트로 꾸미고 색깔을 넣고 막 꾸며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요 앞에다가 입력 문자표에 들어가서 어떤 기호를 넣어야 되겠죠. 이런 기호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밑줄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꾸밀 때 내가 글자를 완성하지 못했으면 꾸미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글자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고 여기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걸 내려가는 건데 얘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밑에 건 가능해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 있는 글자를 완성을 하지 못했으면 이 자체 밑에 있는 거는 가능한데 이 자체 그 미완성된 거는 꾸미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특수문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스마트 무인기라고 하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입력 문자표가 있고요. 입력 문자표에 보시면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가 있는데 어디 가도 기본적으로 하트, 동글뱅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요. 유니코드 문자표도 아니고 완성형도 아니고 한글 문자표예요. 그럼 유니코드에서 작성하면 안 되고 완성형에서 작성하면 안 됩니까? 저 조금 전에 완성형 여기 사용자 문자표에서 했거든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 모르시면 무조건 한글 문자표라는 곳에 와서 전각기호 1번을 찾으세요. 완성형도 아니고 유니코드도 아니고 한글 문자표에 있는 HNC 문자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키캡 밑에 있는 전각교 일반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기본적인 도형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예.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1990년에 이찬진 씨가 한글 1.0을 처음에 개발을 해요. 그 당시에 문자표 기능을 넣어놨어요. 근데 2000년에 예, 유니코드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유니코드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는 컴퓨터에서는 우리말 입력은 가능하고 영어 입력은 가능하죠. 그러면 일본어는 입력이 불가능하느냐? 가능해요. 그 이전에도 가능했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말 컴퓨터를 쓰는 한글 윈도우 상인데 티벳 사람이 글자를 보냈어, 문자로. 티벳 말로 막 뭐라고 썼어. 근데 난 티벳 말을 배웠거든. 그러면 네이버 이메일이나 한메일로 티벳 글자로 왔으면 제 컴퓨터에 인터넷상에 접속한 그 전자우편 내용 중에 티벳 글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깨져서 나왔어요. 일본말도 깨져 나오고 러시아 말도 깨져 나오고 오로지 우리말하고 영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유니코드라, 유니는 뭐냐면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예. 유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글자,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 우리말은 쌍기역, 쌍디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알파벳이 33개가 있고 고어도 있잖아요. 고어, 순경음, 비읍, 뭐 반치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일본말, 러시아, 뭐 히브리어, 헬라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상형 문자 빼고 중국어 이런 거 다 모든 언어를 PC에서 보고 입력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도록 규정을 졌어요. 그게 유니코드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에 가보면 여러가지 글자들이 있어요. 라틴어도 있고요. 뭐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 뭐 벵골 글자도 있고요. 타이, 그 다음에 티벳 글자도 있고요.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 이런 모든 글자. 우리나라 자음도 보세요. 이렇게 쌍기역, 뭐 쌍리을도 있네. 비읍, 시옷, 비읍 이런 글자도 있나봐요. 우리 글자에. 우리는 현재로는 안 쓰지만 과거에는 이응, 지읒 이런 것도 있고 이응, 반치음 뭐 이런 것도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글자들도 다 작동이 되게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게. 그러면 문자표 중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으냐? 한글 문자표는 뭐냐면 이찬지 씨가 처음에 만들었던 문자표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HNC 문자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래 한글의 기본 기능이 있었던 거고요. 그 위에 생긴 것들이 요런 것들이 더 생긴 거니까 우리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전각교 일반을 가면 기본적인 게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나왔었잖아요. 우리 엑셀 같은 데서는. 근데 아래 한글은 안 돼요. 아래 한글은 안 먹기 때문에 미음자 누르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천상 문자표에 가서 입력 문자표에 가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넣고 꼭 한 칸 띄워야 돼요. 꼭 한 칸 띄워야 돼요. 우리말 규정이 어떤 기호가 들어가고 나면요, 그 다음 글자를 쓸 때는 한 칸을 띄웁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예외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띄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거 붙여서 써버리면은요
감점 나와요. 자, 그 다음 블럭 잡을게요. 이 글자를 다 블럭을 잡고 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궁서 18이죠. 자, 이 글자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블럭을 잡고 궁서라는 글꼴로 찾아갈 거예요. 궁서. 그리고 18이란 크기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자만 따로 블럭 잡아서 글자 색은 흰색으로 바꾸고 배경색은 파랑을 줄 거예요. 빨강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글자 색깔은 흰색이 가능한데 뒤에 배경 색깔은 여기서 지정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양, 글자 모양 가세요. 여기 글자 모양 있지 않습니까? 글자 모양 가면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음영색은 빨강 100%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제일 위에 시뻘건 거. 얘를 눌러주고 설정을 누르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잠깐 보세요. 얘도 블럭을 잡고 궁서 18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만 따로 블럭 잡아서 밑줄을 치고, 밑줄은 있어요. 도구상자에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이라는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기술개발이라는 글자가 별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가서 확장이라고 하는 탭에 가서 기본 탭 말고 확장 탭에 가면 강조점이라고 있어요. 강조점. 그래서 강조점에서 그 V자처럼 되어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아래 한글 세 번째 페이지 문제에는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는 게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도형하고 글자 모양에서는 전체를 크기와 글꼴을 바꿔주고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 바꿔주고 배경색 바꿔주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도형 및 글자를 다 블럭 잡아서 글꼴과 크기를 바꿔주고 글자만 블럭 잡아서 꾸미는 기능이 하나 나오고 그 중에 또 일부만 블럭 잡아서 또 다른 기능으로 꾸미는 기능이 한 번 더 나와요. 얘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이 차후의 시험을 보실 때도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을 잡고. 자, 6줄을 블럭을 잡는데요. 여긴 2가지를 묻습니다. 문단 번호 모양을 하나 묻고요. 줄간격을 물어요. 가, 나, 뭐 A, B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고, 문단 번호. 그 다음에 전체 줄간격을 얼마로 하라고 나와 있죠. 그 2가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막 꾸미고 나서 다시 문단 줄간격을 맞추려면 또 블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줄간격 있잖아요. 줄간격을 먼저 바꾸세요. 줄간격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줄간격을 책에는 기본값이 160%로 되어 있는데 180%나 뭐로 바꾸라고 나오더라고요. 간혹 200%로 바꾸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는 180%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은 빨간 펜 같은 걸 가져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탁 밑줄을 쳐버리면 돼요. 동글뱅이를 칠하는 거. 아, 여기는 160%구나 180%구나. 문제집 먼저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시험 보기 한 2, 3분 전에. 그때 그거를 탁탁탁 체크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기본값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감점당하니까. 자, 이제 180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나다라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걸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없음 옆에 보면은요 1점, 2점, 3점, 4점 그 다음에 가점, 나점, 다점, 나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1수준, 그 다음에 2수준, 3수준, 4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두 개만 물어요. 3, 4수준은 안 물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가, 괄호, A, 괄호죠? 그러면 가, 괄호, 여기 있대. 가, 괄호, A, 괄호, 여기 있네. 얘가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가, 괄호, 나, 괄호, 다, 괄호, 나가다가 다시 A, 괄호, B, 괄호, C, 괄호, D, 괄호 이렇게 나갈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함께 비슷해 보여요.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꾸밀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갈 거예요. 자, 1수준서부터 7수준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1수준과 2수준 두 개만 묻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 가나다라, 즉 가와 나는 앞으로 나가 있고 AB, AB는 뒤로 나가 있는데 앞에 나가 있는 게 1수준, 뒤로 물러나는 게 2수준이에요. 그래서 1수준은 맞고요.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왼쪽이 15포인트 떨어져서 나오고 2수준은 25포인트 떨어져서 나오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5포인트 떨어져서 가 해서 여기 뭐 스마트 무인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25포인트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A 해가지고 여기는 지능형 여기는 또 이렇게 25포인트 떨어져서 B 여기는 또 뭐라고 써있나 충돌 감지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15포인트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 두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다 두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가라고 써 있잖아요. 미리 보기에 보면은요. 근데 미리 보기에 들어있는 가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글자 써 있는 자리 있잖아요. 옆에 시커멓게 두 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자인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준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25포인트 떨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수준 클릭해 가지고 얘를 25로 바꿔주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럼 보시다시피 미리 보기 형태가 가 A 뭐 이게 왼쪽 벽에서 좀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설정 그러면 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돼서 왼쪽에서 15포인트 떨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 이거를 했는데 망칠 때가 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망했어. 그럼 블럭 잡고요.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요. 컨트롤 1번이 뭐냐면 아래 한글에서 최초 지정되어 있는 기본 글꼴과 기본 형태로 바꿔주는 게 컨트롤 1번이에요. 이게 우리 스타일 배우셨죠? F6번 눌러서 스타일 하는 거야. 기본 스타일이에요. 컨트롤 1번이.
자, 이렇게 놓고 줄간격은 다시 고쳐야죠. 줄간격을 180으로 고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나다라 꾸미러 갈게요. 시커멓게 돼 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고 문단 번호 모양. 책에서는 뭐 컨트롤 KN을 외우세요 라고 돼 있는데 외우기 힘드시니까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블럭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뭐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가 괄호, 나 괄호, 뭐 A, B 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이게 똑같아 보이네요. 가 괄호, A 괄호. 이거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가는 거예요. 좀 더 고치러. 자, 사용자 정의 누르고 현재 1수준은 2수준은 나와 있는데 1수준이 15포인트 떨어지래요. 그런데 왼쪽에 가나 다라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15포인트 떨어진 그 글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 다라를.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15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에요. 왼쪽 벽에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 글자 쪽으로 가나다라는 기호가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준도 똑같이 25포인트를 주고 문제에서 25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그 글자가 있는 쪽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가라 하는 식으로 오른쪽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면 전체가 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다른 곳을 클릭하면, 그리고 안에다 이 문단 번호가 있는 데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닫으시면 안 돼요. 얘는 다른 데 가면 사라지고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데 모르고 닫았다. 그래서 이 안에 클릭했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 여기 도움말 옆에 있잖아요. 도움말 옆에 빈 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뜬다 그랬잖아요. 번호 골머리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에 관련된 메뉴를 클릭하면 이 표 메뉴가 떠야 되고,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뜨는 것처럼 이 문단 번호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 밑에 나 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나 다로 되어 있는 두 줄. 이 두 줄을 다 안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두 줄만 시커멓게 해놓으면 돼요. 처음부터까지 두 줄을 다 블럭 잡으셔도 되지만 그냥 저처럼 이렇게만 잡으셔도 된다고. 이렇게만 잡으셔도 된다고. 두 줄이 시커멓게만 돼 있으면 돼. 그래 놓고 여기 보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 수준을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를 하면 얘가 AB로 변해요. 그러면 밑에 있던 얘들이 아까는 가나 다 라였는데 라, 마, 바로 돼 있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수준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1수준으로 가에서 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또 두 줄 있잖아요. 밑에 두 줄. 얘들을 블럭 잡고 한 수준을 감소시키면 딱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줄간격이라는 거예요. 줄간격. 줄간격을 180%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줄간격 180%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지. 줄간격 180%라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건데, 줄간격이 100%라고 하면은요, 윗줄과 아랫줄이 있는데 윗줄과 아랫줄이 서로 붙어 있어요.
근데 여유 공간이 없어요. 자, 줄간격 100%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줄간격을 100% 딱 해버리면 위아래가 여백이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줄간격이 200%다 라고 있으면 뭐예요? 윗줄과 아랫줄 사이에 한 줄의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블럭을 잡고 제가 줄간격을 200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에 한 줄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줄간격이 300%면 어떻게 될까요? 두 줄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줄간격이 150%는 뭐예요? 반줄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반줄. 그러니까 160%라고 말하는 거는 6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글자를 첨삭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줄간격을 180을 하라 그랬잖아요. 얘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여기를 줄간격을 180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80% 여유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존의 60%에서 20%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볼 때 널찍널찍하죠. 위아래가 가독성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상에서 본문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160%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조금 이 글자들을 좀 남들 보기에 시원시원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는 줄간격을 늘려주는 것도 좋아요. 줄간격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요게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우리가 배웠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이 유형의 문제가 아닌 이상한 유형의 문제가 한번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험에.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 문단번호 모양에 보면 뭐 A 양쪽에 기억, 양쪽에 1, 2, 3, 4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전혀 다른 유형에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오고, 문제도 아주 보기 싫게 이런 유형은 우리 책에 있나요? 문제 여기 이 안에 있나 보세요. 이 안에 이런 유형은 이게 1수준이잖아요. 얘가 2수준인데 이런 유형이 여기 있는가 보세요. 비싼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지 같은 문제로. 지금 유형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험 봤던 게 이제 뭐냐면 좀 짜증나고 뭐 거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 라고 했는데, 그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풀 줄 알아.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이상한 문제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여기에 있는 유형으로 내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험에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D형 문제, 4교시 문제가 4교시 문제인가 3교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궁서요? 이거 여기? 만약에 그 글씨체가 있으면
여기에? 네. 이거에 글자체가 있는 거는 문단 모양이 아니라 글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새 문단 번호 모양 안에 들어가고 있는 또 글자 모양이 있던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라는 요 글자를 뭐 밑줄을 쳐라 뭐 이렇게요. 아까 그 안에 들어가는 또 글자 모양이 있던데. 아, 거기 글자 모양은 문자로 체크해주면. 글자 모양이 어디 있어요?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꾸미는 거요?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때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걱정하시면 안 돼. 병나. 만약 그렇게 출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바탕 데모가 아니라 거의 이제 폭격이 갈 거야. 학부모들한테 이제. 예. 그건 만약 시험 아니고서도 그냥 사용할 때는 거기서 그때는 상관없나요? 해봐야죠. 이제 시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험은 시험 유형대로만 풀어보면 되는데 실무는 아니잖아요. 이놈은 부장님이 꼭 이따구로 만들래. 그러면 죽기 살기로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지겠지. 근데 이제 가장 쉬운 유형, 자 보세요.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줄간 기억은 180으로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단 번호 모양을 갈 겁니다. 그런데 문단을 한번 보시면 돼. 문단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시면 돼. 요런 문단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예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열 몇 가지 종류들 중에서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비스무리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비스무리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자, 여기는 1수준, 얘가 2수준,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 15포인트 띄우고 15 띄우고 얘를 오른쪽, 또 2수준은 25 띄우고 오른쪽, 이거는 똑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20을 띄우고 30을 띄워라 그러면 그대로 띄우시면 되고 둘 다 오른쪽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책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그림판에서 잠깐 볼게요. 그림판에서 그림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돋보기로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꺽쇠 1 있잖아요. 꺽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꺽쇠 1. 얘가 1수준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A가 들어갔는지 B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들어갔는지 가나다라가 들어갔는지 있잖아요. 그게 얘예요. 여기 요거라고. 그러면 자 보시면은 여기 꺽쇠 1 다음에 점이 찍혔잖아요. 꺽쇠 1 다음에 점이 찍혔는데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점, 2점, 3점 이렇게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1수준이 A, B, C, D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양쪽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런 게 들어있죠? 잠깐만. 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꺽쇠 1 이렇게 쓰면 돼. 꺽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대괄호를 써주고 그 안에다가 꺽쇠 1이라고 쓰면은 이런 모양의 1수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A, B, C, D가 들어가야 되니까 1, 2, 3이 아니라 뭐를 따져야 돼? A, B, C로 되어 있는 유형이 있을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꺽쇠 1 꺽쇠라고 닫으면 되고 여기는 A, B, C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A, B, C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아야 돼. 이런 것 이렇게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는 요렇게 여기 브러쉬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돼 있고 꺽쇠 1 쓰고 이렇게 되는 걸 찾아야 돼. 여기 찾아야 돼. 아니면 써야 돼 내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지금 A, B, C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 B, C를 찾아야죠. 여기다가 A, B, C를 찾아야죠. 이렇게. 그 나머지는 어때요? 여기가 15에 오른쪽 가면 돼요. 15에 오른쪽 가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 수준을 가야죠. 이 수준. 자, 이 수준을 갔는데 꺽쇠 2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나다로 돼 있잖아요. 가나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점, 나점, 다점, 나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1, 2, 3으로 가야 되잖아요. 1, 2, 3으로. 그냥 여기서 1, 2, 3을 찾아. 1, 2, 3을 찾아. 1, 2, 3을 찾고 요게 이 수준이잖아요. 숫자가. 근데 요 물결기호가 들어가 있고 가로 닫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물결기호 넣어주고 꺽쇠 2에 괄호 닫고 꺽쇠 2에 물결기호 넣어주고 꺽쇠 2에 가로 닫고 그리고 1, 2, 3 1, 2, 3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5에 오른쪽. 자, 이거를 그림판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꺽쇠 2라고 하는 것이 이 수준이란 뜻이고 거기 1, 2, 3이 나오는 거니까 1, 2, 3 하고 나오는데 앞에 물결기호 걸려있고 뒤에 가로 닫혀있고 물결기호 걸려있고 가로 닫혀있고 물결기호 걸려있고 가로 닫혀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요렇게. 그리고 25포인트 오른쪽은 똑같고 그거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A, B, C,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두 줄은 또 뭐예요? 이 수준 보내고 얘들은 또 이 수준 보내줘야지.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물결기호나 이런 거는 안 나오겠지만 이 안에 문단번호 모양 이 샘플 중에 없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지난 시험에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표로 들어갈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 자, 지금 문단번호 모양을 가지고 이제 꾸며봤어요. 자, 이어서 이제 표 작업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표를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표 만들 때. 표에 가서 표 만들기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표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었죠. 얘는요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 만들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표에 가서 표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한 상태로 표를 만들면은요,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한 상태에서 표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못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빈줄을 당기면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얘는 내려가죠. 지금요 표가 따라 내려가죠.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조정이 돼요. 마우스로 조정은 가능한데, 잘못하면은 여기서 맨날 제가 줄을 지워도요, 얘가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하시다가 막 안 될 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표 테두리 보이시죠? 표 테두리 이렇게. 안에 말고 요 겉에. 이 겉에 있지 않습니까? 겉에. 이 전체 표 겉에 테두리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네모가 나타나고 점선으로 화살표가 나타나요.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하시고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하세요. 그러면 편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저 중간에 앉은 선생님 한 분이 얘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얘를 이렇게 당겼더니 얘는 가만히 있고 이 밑에 줄이 올라오더라 이거야. 얘가 이렇게 내려가더라,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거,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손을 어떻게 쓰기가 불편하더라 이런 질문 하셨는데 보니까 여지 없더라고요. 글자처럼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애먹어요. 그러면 이 표를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을 못해요. 그럼 감점당해요. 그래서 그럼 글자처럼 취급인 거하고 아닌 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요 표시 보세요. 여기 엔터 표시가 있죠. 여기 엔터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엔터 표시요. 이 엔터 표시가요, 어떻게 생겼나 잘 보시면 구분이라는 글자 표 있잖아. 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터 표시가 거기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엔터 표시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고,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표 끄트머리에 엔터가 없고 요 앞으로 엔터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감점을 안 당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아도 요령이 있으면 감점을 안 당하기도 하지만, 그 요령 저 요령 다 배우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념행사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전시 관람이 전까지만 되어 있죠. 전까지. 전시가 아니라 전에서 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기념행사 있는데 보세요. 기념행사. 이 기념행사도 조금 줄여야 돼. 이렇게. 얘를 전체를 다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얘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줄여야, 그리고 표 밖에 나가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여기 물자 보이세요? 물자? 실물 모형할 때 물자. 그 물자에 맞춰서 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실물 모형에 물자 있잖아요. 물자. 예, 그 줄에 맞춰서 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늘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물자에 맞춰 가지고 표가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표를 적절히 줄이세요. 적절히 줄여서 얘를 가운데 정렬을 꼭 하셔야 돼요. 자, 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난 표를 줄여야 되겠는데 표를 줄이기가 참 애먹어.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 끄트머리 있어요. 끄트머리. 표 자체가 있잖아요. 표 자체를 클릭을 해보세요. 이 안에를 클릭하고 여기 중간 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세로선 말고 제일 끝선 또는 저 윗줄선이나 아랫줄선 있잖아요. 테두리선
테두리 선을 선택하면 8개 점이 나타나요. 이때 제일 오른쪽 거, 왼쪽은 안 돼요. 왼쪽은 가지 마시고요. 오른쪽 끄트머리에서 얘를 적당히 줄여보세요. 적당히 줄였어요, 제가요. 그리고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 보세요. 끄트머리에 가서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표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물자가 안 맞았잖아요. 그럼 또 표 자체를 클릭해 가지고 조금 더 넓히세요. 조금 더 넓히면 물자에 딱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 표를 사이즈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얘를 좌우로 조절해도 되고요. 영 조절했는데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에이, 그러면 전자에다 놓고 엔터를 쳐버려. 전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줄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 너비를 좀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알아서.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요, 그냥 엔터 치세요. 엔터 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근데 이 위에는 여기는 여기 이곳은 중간에 100여 년이 다음에 엔터를 치면 큰일 나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좌우가 들쑥날쑥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글자를 쓰면 자동 줄바꿈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래 이런 데는 엔터를 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엔터를 치셔도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보기 좋게 실물 모형의 물자에 맞춰서 글자가 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미는 연습도 잘 하셔야 돼. 안 들어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빼기 쓰고 나서 한 칸 띄고 실물 모형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 근데 이거를 붙여 쓰신 분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문법 규정이, 우리나라 맞춤법이 어떤 특수 기호들이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말고 점, 느낌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호가 들어오면 한 칸을 띄워요. 예외는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콜론이란 기호는 좌우가 떨어져야 돼요. 좌우가 떨어져야 되고, 마침표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침표. 이런 마침표가 있으면 다음에 한 칸 띄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맞춤법 규정에. 그래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 빈칸을 붙이는 거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쉼표 달면은 우리가 떨어뜨리죠. 이거는 안 틀리시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써왔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틀려버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제는 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궁서에 10포인트에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첫 줄은 C 눌러서 그라데이션 가니까 수평 유형을 찾으래. 수평 유형. 그 다음에 시작은 노랑을 찾고 끝은 흰색을 찾으래. 근데 여기 보면 수평 중에도 여러 개가 있죠. 4가지 중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이걸 안 건드려요. 그냥 수평만 따지고 수직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정 누르면, 자, 제가 색깔을 조금 표를 좀 높여봤는데요. 여기가 노랑, 위에가 노랑이고 아래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색깔이 수평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수직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좀 달라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노란색 띠가 점차 옅어지면서 흰색으로 가잖아요. 그게 수평 상태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냥 시험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수평 따지고 클릭하고 시작색, 끝색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이 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안 보이니까 L 선 없음을 눌러주고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왼쪽과 오른쪽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안에다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이 빨간 점선이 나타날 거예요.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는데 표 안에를 클릭하면 좌우에 빨간 점선이 보이는 거는 선이 있었는데 감췄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투명선이라는 거 있어요. 보기에 가시면 이 투명선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투명선이 선택되어 있으면 표 안에 들어가던 표 밖에 나가던 점선이 보여요. 빨간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 사람이 이걸 건드려 놓고 갔나봐. 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 밖에 나갔는데도 빨갛게 점선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난 빨갛게 하란 적이 없었는데 빨갛게 나오니까 겁이 나시더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기에 가서 투명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표 안에 들어가면 가려진 거는 빨갛게 보이고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는 게 원칙인데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투명선을 선택하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제일 윗줄이 제일 위하고 아래줄하고 여기 얘가 두 줄이죠. 여기하고 저 위아래가 두 줄이잖아요. 그럼 L 누르고 두 줄 위쪽 아래쪽 위아래 그리고 제목줄만 다시 블럭 잡아서 L 두 줄 아래쪽 위쪽하고 아래쪽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두 줄이 될 거예요. 여기 두 줄 맞죠? 화면이 제가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얼추 잘 맞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둠 20포인트 25포인트네. 25포인트 진하게 굵게 해주고 가운데 정렬 해주고 장평만 고쳐주면 되겠네. 그렇죠? 지금 도구상자에서 도둠 25 굵게 진하게 하고 가운데 정렬 했는데 가운데 정렬까지 하고 장평은 글자 모양에 있어요.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누르셔도 되고 도구상자에 있는 글자 모양 눌러서 아까 강조점 때문에 확장 탭으로 왔었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장평을 90으로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졌는데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모르고 내가 엔터를 좀 친 게 있어. 엔터를 친 게 있다 보니까 페이지가 하나 더 생겼어. 밑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출을 하면 이 시험 자체가 빵점 처리돼요. 여기 써 있어요. 가반 작성 요령 유의사항에 3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0점 처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글자 있잖아요.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 뒤에서부터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쪼르륵 다 지워지거든요. 밑에 엔터 쳤던 글자들이 여기다 놓고 딜리트 키 누르면 밑에 있던 글자들이 다 딸려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시면 제일 좋죠. 우리 글 쓰는 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글을 쓸 때는요 사실은 이렇게 써요. 문장을 입력을 해요. 입력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눌러요. 엔터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이렇게 놓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야 얘를
꾸밀 거 아닙니까? 막 꾸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미고. 그럼 밑에 엔터 친 게 있으니까 여기다 또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엔터를 안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보통 꾸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줄도 치고 뭐 이렇게 밑줄도 치고 기울어뜨리고 글자도 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치고 다시 입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이게 꼬여버리잖아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블럭을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 기능에 있는 글꼴 그대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 만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다 보면 어머 이거 왜 이래?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실수할까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엔터를 한번 내려놓자 이거지. 이렇게 엔터를 내려놓자 이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입력이 모두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됐는데 엔터를 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엔터를 막 치다가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모르고 엔터를 쳤는데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인쇄하면 어떻게 돼? 빈종이 쓸데없이 나오잖아. 빈종이 쓸데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서는 딜리트 키 눌러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는 엔터를 쳐서 이렇게 빈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입력하고 끝나면 뭐해라? 여기는 이렇게 엔터가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험이나 여러분이 업무 처리하실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선생님 인쇄할 때 이게 3장이면 3장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두 번째 종이만 필요하다 싶으면 두 번째 페이지만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라는 말은 3장 중에 가운데 것만 필요하다. 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여기 지금 두 번째 페이지가 여기 있는데 네, 이것만 내가 뭐 인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인쇄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1페이지죠. 네. 이게 1페이지고 여기는 2페이지고 여기는 3페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 2페이지만 인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인쇄 명령 걸어가지고요. 여기 현재 쪽 현재가 현재 이쪽이잖아. 이쪽. 그리고 인쇄를 하면 이것만 나오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가 있단 말이야. 1페이지에 가 있는데 인쇄 눌러가지고 현재 쪽 그러면 1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일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이쪽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컴마 4쪽 쓰면 이쪽 4쪽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홀수 쪽, 짝수 쪽 이런 기능은 없죠. 여기요. 홀수 쪽, 짝수 쪽 찍는 거는 없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뭐. 1, 3, 5, 7, 9, 이런 식으로 쓰면 13579 홀수가 나오겠지.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인쇄를 좀 하면서 잘못 인쇄를 해가지고요. 135 찍었는데 모르고 1, 2, 3, 4, 5, 6을 찍어야 되는데 135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2, 4, 6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이 이제 뒤집어 가지고 꽂아 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2, 4, 6 쓰고 인쇄 누르면 2, 4, 6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완성을 시킨 거 있고 안 그러면 다시 다 찍으려면 힘들잖아요. 현재쪽만 찍어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부터 찍어라. 내가 지금 500페이지 문서인데 200페이지를 클릭했어. 200페이지를 클릭해놓고 현재부터 찍어라 그럼 뭐예요? 210페이지서부터 끝까지 찍어라 하는 거고 현재까지 찍어라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찍어라 이런 뜻이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 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응? 커즈가 있는 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커서를 기준으로. 요거는 커서에 상관없이 찍는 거고 일부분은.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모아 찍기라고 하는 거 이쪽씩 찍는 거 있어요. 이쪽씩. 그럼 1, 2페이지를 하나의 종이에다가 찍는 거야. 1, 2페이지를.
1, 2페이지를. 그러면 3, 4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겠죠? 두 장씩 모아서 찍는 거야, 두 장씩. 역순인쇄는 뭐예요? 여러분들 역순인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댁에 있는 프린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인쇄된 종이가, 인쇄된 면이 땅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까? 땅을 보시는 분은 역순인쇄 하시면 안 돼요. 1페이지가 밑에 깔려요. 마지막 페이지가 위에 올라가니까 제대로 찍힌 건데, 저희 집 프린터기는 인쇄된 면이 하늘을 봐요. 마지막 곡도 나오고. 그러니까 1페이지 찍고 그 위에 2페이지가 나오고 마지막 페이지가 꼭대기에 올라와요. 그럼 다시 다 뒤집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때 역순인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종이가 인쇄된 면이 하늘을 보면 1페이지가 먼저 찍혀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데 1페이지 찍히고 2페이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100페이지가 제일 앞에 보일 거 아닙니까? 역순인쇄를 안 하면. 그러면 제일 위에는 100, 그 다음 넘기면 99, 그 다음에 98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이를 다 뒤집어야죠. 그래야 1, 2, 3, 4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역순인쇄를 해놔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프린터기에 들어가면 여기 프린터기가 있어요. 장치미 프린터에 가서 이 장치미 프린터에 가가지고 여기다 명령을 거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항상 역순으로 찍어라 라고. 어디 갔어 얘가? 프린터 소개하면은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온노트로 돼 있죠? 온노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일반적인 프린터에서 보면은 장치관리자에 가서 프린터 속성을 보면 기본 설정을 보면은 여기 기본 설정이 목이 좀 안 나와 있는데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면 역순인쇄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긴 지금 그게 안 보이나요? 역순인쇄가 여기는 없죠? 얘는 프린터기가 아니라서 그런 건데 실제 프린터기 같으면 요런 창이 떠요. 역순인쇄라는 게 아예 거기다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인쇄 명령이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역순인쇄를 해놓고 인쇄를 하면 거꾸로 마지막 페이지가 먼저 찍혀 나와요. 그리고 하늘을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위에 99페이지, 98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1페이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가져오면 편하지. 역순인쇄 의미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인쇄된 면이 하늘을 본다. 그럼 무조건 역순인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달퍼요. 굉장히 고달퍼요. 그런데 양면인쇄되는 프린터기도 있어요. 양면인쇄는 뭐냐면요, 종이가 들어가서 앞면 찍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뒷면 찍고 이런 프린터기는 비싸고요. 그런 프린터기도 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지가 알아서 막 왔다 갔다 찍어주는 거. 근데 저희 집 프린터기는 양면인쇄 하라 그러면 14579 찍어요. 지금 14579로 찍어. 아니면 24687을 찍든지. 그 다 찍어 놓으면 뒤집어서 집어넣으래요. 그럼 화면에 멈춰 있거든요. 그럼 마저 인쇄하라 그러면 이제 아까 2468십 찍었으니까 이번 13579 찍는 거죠.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프린터기가 진짜가 없어서 양면 인쇄가 안 돼요. 그리고 양면 인쇄되는 기능이 돼야 돼, 프린터기가. 여기 있는 건 양면 인쇄되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근데 프린터기에 따라서 양면 인쇄를 지원하는 프린터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쇄하실 때 충분히 다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혹시 이렇게 한컴 PDF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쪼끄트물은 그림으로 인쇄하는 것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름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내주고 싶어. 그럼 이 문서를 보내주면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인쇄를 해서 주자니, 인쇄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기 부산에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못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파일을 보내면 이거 고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 내용을 고쳐. 고치면 안 되잖아, 내 건데.
그럴 때는 인쇄 명령에 가서요, 그림으로 저장하는 게, 그림으로. 인쇄 안에 보면 아래 한글만 이 그림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여기다가 우리 26쪽 연습한 거를 제가 저장을 누르면은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여기 26쪽이라고 보이세요? 26쪽? 근데 지금 한 페이지만 남았죠? 자, 인쇄 명령 걸었는데 현재 쪽만 해놨으니까 그런 거고, 문자 전체를 할게요. 다시요. 그림으로 인쇄 이름은 26쪽으로 할 거예요. 26쪽으로.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요, 26쪽 001, 002, 003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얘를 가서 열어보면은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그림으로 디카로 찍은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인쇄가 돼요. 그러면 요 3페이지니까 3장을 전자우편에 첨부 파일로 보내면 되죠. 파일을 직접 보내면 좋은데, 파일을 상대편이 어떻게 해요? 건들면 안 되거든. 건들면 안 돼요. 또 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이 나빠할 테고, 내가 언제 건든다 그랬나? 근데 하다 보면 건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 살짝 바꿔서. 그래서 아예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쇄 명령 걸어서 그림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팩스로 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팩스로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 팩스가 안 붙어 있어요. 팩스. 이 팩스는 뭐냐면, 문방구에 가면 복사기 옆에 붙어있는, 복사기랑 붙어있는 팩스 있죠? 그거 말고 컴퓨터 내부에 팩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내부에다가 팩스라고 하는 팩스 모뎀 그 기계를, 뚜껑을 열어서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쓰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 팩스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내 컴퓨터에 팩스 기계가 붙어 있으니까 내 컴퓨터에다 전화선을 꽂아야죠. 당연히 전화선을 꽂아 놓고, 그리고 보내기 인쇄를 누르면 상대편 팩스 번호 여기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송을 누르면 찌르륵 해가지고 상대편 팩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화선을 꽂아야 돼요. 전화선을 꽂으려니까 팩스라는 장치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방법이 없지. 인쇄를 한 종이를 팩스에다 넣어야지. 뭐 그때는. 자, 이제 1번 문제가 얼추 끝났어요. 자, 우리 설명을 좀 볼게요.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자, 새로 종이가 만들어지면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을 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구역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매기고, 번호와 번호 사이에다 엔터를 적절히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5번 엔터 치세요 라고 했는데 2번만 엔터 쳐도 되고 1번만 엔터 쳐도 돼요. 할 줄 알면. 근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적절히 엔터를 몇 개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엔터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중간에 엔터를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나눠야죠. 이때 쪽을 나눌 건지 구역을 나눌 건지는 선택하는데,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쪽을 나누든 구역 나누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구역 나누기로 설명을 했고, 이 책은 쪽 나누기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또 3이라고 쓰고
적절히 엔터를 여러 번 넣어주고 4라고 쓰고 적절히 엔터를 여러 번 넣어주고. 근데 뭐 엔터를 한 20번씩 막 쓰면 안 되겠지. 잘못하면 페이지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 번호 4번 밑에 엔터 친 자리에서는 반드시 구역을 나누세요. 쪽으로 나누시면 안 돼. 자, 쪽 나누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페이지 넣었을 때, 쪽 번호 넣었을 때 위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감축이 또 들어가야지. 2번에 걸쳐서. 쪽 나누는 거는 엔터를 치기 귀찮아서 강제로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쪽 나누기를 하는 거고요. 구역 나누기는 뭐냐면 구역 나누기 전과 후를 다른 동네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넣었을 때 구역 전과 후는 달라요. 같은 구역 내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데 1, 2페이지 다르고 3페이지 다르잖아요. 현재 왜냐면 3페이지는 쪽 번호가 들어가고 1, 2페이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원칙은 구역 나누기보다는 쪽 나누기를 해주는 게 이 시험상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감추는 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걸리잖아. 시험 보러 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구역 나누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뭐 해요? 쪽번호를 매기잖아요. 쪽번호를 매기면 이게 쪽번호를 매기면 밑에 쪽번호가 들어가고 이 쪽번호를 어떻게 해요? 다른 번호로 예를 들어서 뭐 5로 한다. 그럼 5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 안에는 이 앞에는 쪽번호가 없죠. 이러려고 구역 나누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구역을 나누던 뭐 쪽을 나누던. 근데 쪽 나누기로 계속 해버리면 마지막에 쪽 나누기 해버리면 앞에도 쪽 번호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반드시 감추기를 하셔야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31페이지 보시면은 문제번호 입력하고 쪽 나누기 하고 또 2페이지 3, 4번 문제번호 넣어주고 구역 나누기 해서 32쪽 중간 위에 보면은 5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는 5라고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다 5라고 쓰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점.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 이 책에서는 컨트롤 페이지 업 키를 눌러서 컨트롤 페이지 업이 뭐냐면 1번으로 가라는 거, 제일 앞 페이지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본다면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이 그 뭐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스마트 무인기라고 쓰고 이렇게 놓고는 두지 말자 그랬죠? 완성이 안 된 문서에서는 엔터를 하나 내려놓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입력 책갈피에 가면 우리 시험에는 무인기라고 하는 책갈피를 넣으래요. 이렇게 우리 문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문을 입력을 하는 거죠. 본문을 입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본문은 두 칸 띄우고 쓰죠. 여기가 이렇게 쓰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두 칸 스페이스바 2개 밀어 쓰고 스페이스바 2번 누르고 내용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엔터를 꼭 하나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네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글꼴은 뭐로 하고 뭐 색깔은 뭐로 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오른쪽에다 도형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한자 바꾸는 것도 있었죠. 한자 바꾸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한자 바꾸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입력에 가서 주석 따는 거 있었죠. 주석, 각주. 그게 이 위에 문단인지 아래 문단인지 몰라도 주석 따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주석, 각주. 그 밑에 있는 각주 번호가, 여기다 이제 각주를 이용해서 주석을 입력을 하는데, 시험에 보면은 모양새를 뭐 동글뱅이 1, 2, 3으로 하라 그러는지, 동글뱅이 뭐 가나다로 하라 그러는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ABC라고 하는지 기억나시죠?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주석 앞에 있는 넘버링을 매겨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주석을 여기다 달았는데, 주석을 또 한번 달아볼게요. 자, A가 있고, 뒤에다가 주석을 한번 더 달아볼게요. 여기다 또, 예, 두 번째 주석을 달았어요. 그럼 자동으로 AB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AB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AB 앞에다가 제가 한번 주석을 달아볼게요. 여기다가 주석을 달면은 앞으로 가죠? 예. 앞에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달았던 A가 B로 밀리죠? 당연히 밀리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거는 안 넣었단 말이야. 하나만 넣지, 하나만. 근데 주석을 2개, 3개를 넣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지금 A, B, C라는 주석이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기다 주석을, 페이지를 구분해 볼게요. 페이지를 구분했어요. 여기서 제가 쪽 나누기를 했더니 A 주석은 여기에 있고 B 주석은 페이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알아서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합체하면 어떻게 돼? 합체하면 다시 오겠지. 다 모여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석 있잖아요. 주석. 이 주석을 10포인트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얘를 10포인트로. 왜? 우리 시험 규정이 지정을 안 하면 무조건 10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주석에다가 몇 포인트로 하세요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다른 거는 이 제목은 몇 포인트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석만큼은 글자 크기를 지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문제 작성 요령 및 답안 작성 요령의 유의사항에 써 있어요. 지정하지 않은 것은 10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꼭 10포인트로 해 주셔야 돼. 이때 ABC 주석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글자만 블럭 잡으면 안 되고. 근데 저희 시험 때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주석을 그 자, 이 주석이 지금 왼쪽에 있죠. 근데 이 주석을 오른쪽에 달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막 이상하게 문제를 냈었어요. 저희 때는.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내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주석 따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가져오는 거는 그림을 불러와서 그림을 자르는 것도 있고요. 자,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가 있는데 그림이 1, 2, 3, 4, 5, 6, 7, 8 여러 개가 있죠. 이것이 10월달 시험부터 바뀝니다. 그림이 7월달부터 여러분들도 바뀌어요. 그림이 JPG도 있고 BMP도 있고 GIF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다 그림 1.jpg, 그림 2.jpg, 그림 3.jpg 다 jpg로 통일돼요. 그러니까 바뀌긴 바뀌었는데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는 그림 2.bmp도 있고 뭐 GIF도 있고 JPG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조건 다 JPG로 바뀐대요.
7월 시험부터.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림 2 가져오세요. 그럼 2 가져오면 되고 4 가져오시면 4 가져오면 돼요. 이때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는 건 하지 말자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는 걸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가져오세요. 마우스 크기 지정하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를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는 요 지구본 그림이다. 그럼 지구본 모양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30에 25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백을 뭐로? 왼쪽을 2mm 띄워요. 이때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돼요? 어울림.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고 나머지는 어울림으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이렇게 쓱 오른쪽에다 끌고 가서 붙이면 요거 글자와 그림 사이가 이렇게 왼쪽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흉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꾸미는 게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는 도형이 들어가죠. 특수문자 들어가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 요런 도형이, 근데 도형이요 똑같은 게 나와요. 아까 보시면 여기는 다이아몬드고 여기는 동글뱅이고 이렇게 안 낸다고. 여기가 동글뱅이면 밑에도 동글뱅이고 여기가 하트면 여기도 하트예요. 그러니까는 요령이 뭐냐, 입력 특수문자 문자표에 가서 별표를 하라 그러면 별표를 더블클릭 하세요. 더블클릭하면 밑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 넣기를 누르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 가서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위에 내용 쓰고 여기는 아래 내용 쓰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쓰고 나서 또 입력에 가서 문자표에 가서 또 얘를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표에 가서 얘를 더블클릭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엔터를 쳐서 쪼개주고 이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어떻게 돼? 기호와 글자 사이에는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맞춤법 또 우리나라 표기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쓰고 여기는 또 기술개발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나 다라 ABCD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는 거 있죠? 네. 내용 1, 내용 2, 내용 3, 내용 4, 내용 5, 내용 6 해가지고 이거를 줄간격을 180%로 바꾸고 여기 뭐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 시험에서는 좀 비스무리한 거를 시험에 지금까지 내는데 그래서 얘를 어디 뭐 왼쪽에 15를 띄우고 15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 수준은 30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설정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 요거 두 개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가나 1, 2, 3, 4 가나다라 하고 요런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얼추 기억 다 나시죠?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부연 설명한 건 저도 설명을 했고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되고 이 책에도 있으니까 복습은 하시면 되는 거니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표를 그려야 되는데 표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라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뜨고 빼기라고 쓰고 항상 빼기가 나오더라고. 한 칸 띄우고 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끝났잖아요. 본문이 이제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잖아요. 그럼 엔터 치지 마시고 여기는 엔터 칠 필요가 없잖아. 문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지금 항공우주라고 써있고 얘를 오른쪽 정렬로 놓고 뭐 책에서는 10포인트로 하세요, 뭐 궁서로 하시오 라고 쓰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릿말도 쓰는 게 있으니까 머릿말도 쓰시면 돼요. 자, 1,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다시 좀 볼게요. 1,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1페이지는 영어와 우리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표를 작성하고 표에 따른 차트를 만들 거고요. 3번은 뭐죠? 수식을 2개 만드는 거고, 4번 문제는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만, 여기 사이가 한 줄이 안 떨어졌어요. 한 줄을 띄워야 되고, 지금 보시면 한 줄을 떴는데 굉장히 글자 커잖아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컨트롤 1번.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여기서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 기본 기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과 내용 사이에는 한 줄 띄우고, 그리고 내용과 밑에 목차 이런 거에 또 한 줄 띄우고, 또 밑에 내용이 바뀌는 곳에서 한 줄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관 명칭 쓰는 사이에도 한 줄 띄워야 되고, 2줄씩 띄우면 다 2줄 띄워야 돼요. 잘못 2줄 띄우다가 휙 해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빵점 처리 된다 그랬으니까 한 줄씩만 띄우세요. 한 줄씩만. 다음 시간에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2시간 수업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정을 하면은 여러분은 1, 2, 3, 4 하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5문항이잖아요. 3페이지를 입력을 하시고 꾸며볼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그 기능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하세요. 가급적이면 질문 없이 하시고, 모르시면 이 책을 참고해서 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를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풀이를 해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험 일정을 보면은요, 자격증 캘린더를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험이잖아요. 요날 시험이란 말이에요. 요날 시험. 그래서 수험표 공고가 이날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제가 올 때 수험표를 인쇄해서 올 거예요. 그럼 10시에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이 10시에 열어보세요. 열어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지정한 시험 시간하고, 장소는 제가 맞춰드렸는데 시간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100%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수 있으니까는 먼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던 전화를 하시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험본부 그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제가 사실은 3교시 시험을 보는데 1교시로 좀 바꿔주세요, 또는 2교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바로 변경이 돼요. 근데 날짜가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장소는 못 바꿔요. 강서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데 양천 지역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근데 1교시로 접수를 해놨는데 1교시 사정이 생겨서 2교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먼저. 왜 그러냐면 접수를 해놓고 시험을 안 보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만약에 20대면 18명 정도만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2자리가 빌 수도 있고 시험을 취소하신 분도 한두 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선착순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 다 와가지고 나 시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10시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험은 금요일날 접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가접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가접수하고 월요일날 제가 접수를 마무리 줄 거예요.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접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와서 시험 접수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다음 제가 문자 보낼 거예요. 가접수할 거고 월요일날 확인할 거고. 접수비가 변경된다 그랬는데 7월달 시험서부터. 하여튼 그 안내 자세한 거는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시험 대비해서 엑셀 문제를 갖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드렸던 엑셀 문제지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도 있을 테고, 없으시면 뭐 제가 좀 여유있게 한두 개는 더 있는데 더 이상 되면 뭐 복사를 하고 제가 문제를 더 만들어 올 거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